이번에는 권오현 회장의 초격차. 전반적인 느낌은 어땠어? 약간 머리가 긁히지. 하나 딱 남는 거는 초격차에 대한 부분. 어쨌든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이 뭐 일이든 인생의 어떤 과제든 정말 남이 추월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격차를 벌릴 정도의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분야에서 그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이게 확 와닿지 않냐면 약간 동떨어진 너무 이상적인가? 세상, 아니 이상적인 게 아니라 나랑 너무 다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약간은 어떤 경영자 레벨에서 그러니까 팀장이나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레벨 리더의 입장에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갈 것인가를 얘기해주는 자신의 경험담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인데, 내 입장에서는 거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습득하고 지금 삶에서 이렇게 반영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좀 많이. 기본적으로 영상에 책을 읽을 때 네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포커스를 맞추는구나. 그런다기보다는 여기서 지식적으로 내가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라든지 어떤 경영을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뭔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거든. 그런 게 뭔가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몇 가지 부분밖에 되지 않았다는. 나는 근데 약간 조금 다른 게 이게 책이 되게 그러니까 글 자체가 읽기 쉽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뭐 쉬운 비유로 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돼 있고, 어려운 개념들을 뭐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리더는 거의 없단 말이지. 그리고 그래서 이 초격차라는 책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내 생각에는 어쨌든 이 권오현 회장은 보니까 그 서울대 전기공학과, 그 다음에 카이스트 전기공학과,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스탠퍼드 대학교 전기공학 박사,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해서 마지막에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DS 사업 부문장까지 가고, 올해 그 연봉킹 3년 연속하고, 많이 받았을 때는 250억까지 받았더만. 그러니까 화려한 이 이력만 봐도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는 이 사람의 문체는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직접 글을 적은 건 아니니까. 이 김상근 교수님이 뭐 지음, 역금, 어쨌든 그분과의 대담을 통해서 이 책을 2017년에 대담을 통해서 이 책을 만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김상근 교수님의 이제 이력도 좀 어마어마하던데, 어쨌든 결론은 문체 자체로 이 권오현 회장을 유추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내용만 봤을 때는 되게 명료하다.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는 그 자신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진학할 때, 그리고 명문고를 이제 시험을 쳐서 들어갈 때 몇 번씩 본인의 입장에서는 실패를 했었다라고 적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의 레벨에서의 이제 실패인 거지.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몇십 년간 이제 삼성전자에서 몸을 담고 그 회사를 크게 세계 1, 2기업으로 키워 나가면서 회사의 경영과 성장에 필요한 4가지 요소를
리더와 조직과 전략 그리고 인재로 나눈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제 각 장별로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있지. 그래서 나는 좀 몇 가지만 얘기하면 리더는 타고나는가 훈련으로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명제도 나는 되게 사실은 고민을 해왔던 거야. 근데 이걸 읽어보니까 너무 맞는 말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그래서 천성적으로 필요한 덕목을 진솔함, 겸손, 무사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수 있는 덕목을 발전시켜야 하는 덕목을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또 지속력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덕목을 두루두루 다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만 가진 것은 아니고 또 하나가 빠진 거는 참모에 가깝다. 이런 어떤 생각이 명료하잖아. 그러니까 되나 안 되나라는 그냥 뭉게구름 같은 고민이 아니라 그래서 이 리더는 그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보통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사람에 있어서 내와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또 되게 심플하게 적어놨어요. 예를 들자면 좋은 조직은 성장하고 변화하고 적응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게 개미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개미는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진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생각을 해보면 가장 적합하게 여길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건데 인간 중에서도 뇌와 같다. 그 이유는 뇌는 모든 인간의 이 육체를 관장하지만 인다이렉트와 다이렉트로 컨트롤하는 게 매우 나눠져 있고 모든 것을 섬세하게 조정하지 않는다. 조직은 알아서 움직여가되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아주 간단 명료한 예들이 나는 사실 좋았고 이걸 지금 다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뭐 중요한 인재상 그리고 리더의 역할 이런 걸 얘기할 때 개선은 직원들이 할 수 조직원들이 할 수 있지만 개혁은 리더만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포지셔닝을 어떻게 두고 있냐면 조금 더 공격적인 자세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전략 전술을 짤 때는 리스크를 지지 않는 방향으로 보통 지기 마련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을 하는 것 같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도 나는 내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점점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생각이 점점 닫혀가는데 그런 것도 나는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았어. 그 다음에 뭐 쉽게 리더의 유형을 네 가지로 바꾸고 그 리더의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해놨고 그런 설명들이 나는 되게 와닿았던 거지. 그거를 그 많은 추상적인 생각들을 구체화시켜서 그것을 명제로 탁탁탁 뽑아낸 것들이 이게 그냥 쉽게 읽혀지지만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았다라는 그냥 내 생각. 이상 말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나 여기서 그 생각해볼 거리를 맞아. 적었더라고. 우리는 맞아. 우리는 어떤 인재형인가,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은 뭔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우리의 현재 상황. 이 마지막이 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난 좀 공감을 했던 게 어떤 목표를 세우든 간에 그 스타팅 포인트와 파이널 포인트를 찍어야 되고 현재 그걸 찍기 위해서는 내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32년 동안 삼성에 있으면서 삼성을 정말 자기가 CEO로 있을 때 인텔이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를 누르고 1위를 한 결과를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너가 얘기했던 이런 원칙과 어떤 이런 자신의 기준이 되게 명확하잖아. 맞아. 일관되게 해왔고 실행해왔고 명확해. 적용해왔고 맞아. 그 결과가 삼성이 세계 1위라는 반도체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책 굉장히 무겁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32년 경험이 모두 다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씩 보면 아까 우리가 이게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길러지는 것인가 리더라는 것을 맞아. 근데 보면 이게 다 약간은 뭐랄까 약간은 인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럴까 이게 인간이 성격 유형? 성향? 성향 너무 고민이 길어지는데 왜? 단어가 안 떠올라? 단어가 안 들어오네. 과하면서 그래. 어떤 약간 지식 같은 것들,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면 어떤 지식도 막 알아야 되고 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막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 눈에 보이는 어떤 약간 지식과 관련된 그런 덕목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어떤 인간의 가치와 관련된 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니 뭐 진솔함, 겸손, 무사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훈련을 통해 갖추어둔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 이게 뭔가에 뭐라고 표현했나 이 사람의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 나도 그렇네. 능력? 아닌데? 뭐지 이걸? 뭐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회사는 왜? 내가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승진시킬 때나 임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의 밸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중점을 두거든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과라든지 이 사람이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고 자격증이 뭐 얼마고 몇 개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밸류, 잠재력? 잠재력 어떤 잠재력이 있는가, 어떠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제일 중심에 포커스에 두고 임원 인사를 한다거나 승진을 시켜. 맞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조금만 얘기해봐. 예를 들면은 진솔한 사람, 솔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진솔함의 반대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약간은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약간 임기응변이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솔한 사람도 있고 또 뭐 겸손도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은 겸손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리더로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너무 명확하고 확고하게 이런 진솔한 겸손, 무사욕 이런 어떤 것들을 하나의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덕목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말 흔히 이런 뭔가 이렇게 그냥 솔직하고 착하고 그냥 올바른 사람, 바른 사람은 리더의 자질이 아닐 수 있다라기보다는 뭐 보통 뭐 약간 정치적이고 사람이 나는 그랬거든. 약간 뭔가 처세에 능해야 되고 처세에 능해야 되고 너무 착하면은 이용당하고 그렇지 뭐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뭔가 그런 어떤 밸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밸류가 내가 생각했던 그것과 약간 달랐다. 그랬어. 정말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건가라는 질문이 들었지. 정말 이런 사람 리더로 이 사람을 정말 뽑았을까? 그런 사람들만 회사에서 뽑을까?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런 리더, 저런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닌가.
만약에 이 사람이 말한 이런 네 가지 7가지를 다 갖춘 리더들만 다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솔직하게 그 뭐지? 이거 다 갖추면은 그냥 사기 캐릭터 아니야? 캐릭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3+4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그냥 사기 캐릭터 아니야? 그냥 엄청나게 대단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정의한 리더는 이 7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현실상에서 쉽지 않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건 좀 없네. 네 말대로 뭐 많은 걸 알고 뭐 기억력이 좋고 머리가 뛰어나고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뭐 순발력이 좋거나 그렇지. 그다음에 뭐 문제 해결 능력이 좋다. 뭐 이게 다 그거에 좀 상위 개념이긴 하다.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 그러게. 넌 통찰력이 있나? 하나씩 한번. 진솔한 거 정가? 진솔함. 영들은 진솔 하나. 하셨어? 여기서 말하는 진솔함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관련 당사자들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세. 이건 난 있다. 너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도 있어. 겸손. 겸손하는 것은 막 이렇게 굽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배울 수 있는 생각. 쉽지 않네. 그리고 뭐 상급자나 하급자에 상관없이 항상 모든 사람을 예의 바르게 대하는 태도. 그게 겸손함이라고 하거든. 세모. 근데 나는 난 처음에 겸손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크게 막 이렇게 화를 낸다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친절하게 태도에 있어서. 그렇지, 태도에 있어서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겸손함이 단순히 그런 겸손함이 아니라 내가 딱 충격을 받았던 거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누구에게도 배울 수 있는 자세. 이게 나 멋지다 이거. 어렵더라고. 네. 이건 나도. 나는 후배랑 같이 일하는데 후배가 나보다 조금 더 잘해. 어떤 분이 그럼 그거를 배우고 싶다기보다 이기고 싶거나 아씨 왜 나는 그거를 지금 쟤는 아는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난 모르고 있지. 자책감이 들고 그렇더라고.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 당연한 거 같긴 한데. 근데 모르면 배우고 이거 어렵다. 자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무사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절대로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맞아. 가끔은 이게 소위 말하는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대원칙에서 얘기하는 거겠지. 큰 그림에서. 맞아. 실제로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은 공사를 지금 딱 해야 되는데 이게 허가가 안 난 건물이야. 허가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게 다 끝나고 공사하기는 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오버랩해서 같이 공사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원칙에서 어긋나는 부분이거든. 근데 이거 사육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편취한다는 개념이겠지. 회사에. 근데 뭐 하여튼 나 이거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의 이 권호연 회장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그러니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그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맞아. 근데 그거를 딱 생각을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가진 그 조그만한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부단히 공부하고 하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듣고 근데 그걸 통해서 내린 자기의 결론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이런 과정을 자기 스스로 약간 엔지니어틱하게 그러니까 그런 알고리즘을 가져서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서도
그런 의사결정이 자기가 결론에 도달했을 때 이게 맞다는 확신이 들 수 있게끔 생각이 되게 많고 이러면서도 그게 명료하다는 게 그래서 이 신기하다. 사람이 뒷부분에는 리더들한테 일만 하지 마라. 아 맞아. 그렇지. 일하는 시간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실력을 늘려라는 건데 그렇지. 사실은 이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 어렵긴 한데 옛날에 그 삼성 이건희 회장 그 책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읽었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영어 공부하고 운동하고 여가 시간에 이런 거는 자기 개발해야 한다. 그거는 뭐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게 개발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게 기억이 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을 하면서도 책을 거의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맞아, 일주일에.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갖는 거지. 자기 생각을 디벨롭시키고 정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게 리더가 할 일이지. 리더가 막 절대적인 막 일을 막 많이 하거나 그러려면은 근데 우리 그런 리더들 많잖아. 근데 맞아. 그러려면 권호연도 사실은 얼마든지 뭐 일을 하려면 많이 할 수 있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가 굴러가게 하려면 권한을 많이 위임하라. 맞아. 그래서 여기서 그거 있잖아. 똑개 똑부 멍게 멍부. 그렇지. 넌 뭐야? 모르겠어. 넌 난 똑부 스타일 아니야? 난 그 중간인 것 같아. 똑똑한 사람은 정말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하고 멍청한 분은 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딱 어느 한쪽으로 하기가 그렇고 근데 부지런함과 게으름이 있는 거지. 그치. 똑똑하고 게으르거나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멍청한데 게으르거나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러니까 대기업에 제일 맞는 사람은 대기업에 임원에 맞는 사람은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맞아. 근데 중소기업에 임원에 맞는 사람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뒤에 두 사람은 없어져야 돼. 조직에서. 근데 너도 그렇지만 같이 상급자랑 같이 일해봤을 때 그러니까 이 게으른다는 것이 막 출근이 늦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할 일을 많이 남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단적으로 한없이 이렇게 게으르게 일 안 하고 있는 건데 일을 안 하려면은 그 리더의 위치에서 일을 안 하면 성과가 안 나니 당연히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없지만 그만큼 게으르다는 건 그렇게 많은 자기의 일과 권한을 밑에 사람에게 주고 밑에 사람이 그것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게 게으름인 것 같아. 단적인 예로 그러니까 손발로 일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 밑에 직원들이 못하는 생각을 해줘야지. 그렇지. 나는 그게 좀 결단을 해주고 책임을 지고 져주고 하는 혹은 그 밑에 사람들이 일에 매몰되어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뭐 길이 막혀 있다 그러면 다른 애들이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그 길에 대한 방향을 조금 모색해보고 맞아. 그런. 근데 확실히 그런 상급자랑 일을 하는 게 더 훨씬 더 같은 일을 하더 행복하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일에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거는 맞더라고. 더 많은 아이디어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일에 대해서. 그렇지. 맞아. 수동적이지 않게. 근데 그런 리더가 많이 정말 드물고 없어. 정말 자기가 근데 왜 없을까? 그렇게 배워왔고 결국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란 것은 결국은 신입사원 때부터 쭉 자기가 어떤 경험과 윗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고. 난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임원으로 승진하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일하는 시간을 늘린다. 그렇지. 뭐 초기에 업무 적응을 위해서 오케이지만 그게 지속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에 나도 공감을 해. 근데 이게 이제 습득한
하는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 있잖아. 그게 좀 타고나야. 이게 왜냐면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조직에서 너도 임원들 보면 알겠지만 일단 첫 번째 다 알아야 되잖아. 아니야, 난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원하는 게 연하는 어떤 지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우리 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다음에 그 팀과 그 옆 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뭐 이런 전반의 일의 흐름들에 대해서 일단 담당 임원은 다 알아야 되잖아. 오케이. 그거 첫 번째. 근데 그리고 두 번째 그 에어리아에서 전문가여야 되잖아. 그거는 물음표. 어쨌든 세 번째. 이 두 가지만 나는 만족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만 하는데도 나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영도 충분히 리더 될 수 있다고 항상 그런 생각 하거든. 너 같은 리더가 있으면 정말 너는 어떤 거에 사로잡히는 두 번째 그런 전문 지식에 대한 약간 그런 피해 의식이라는 맞아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에서는 전혀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고 임원의 전문 지식이라 하면 네가 갖고 있는 능력, 사람을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잘 모으고 한 방향 갈 수 있게 이끌어가는 그런 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어떤 그런 고민과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 그런 것이 임원의 전문 지식인 거지. 그 분야에 네가 예를 들면 반도체 분야에 있어,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영업 분야에 있어. 그 영업 분야 영업하는 어떤 기술이 있고 일반 마케팅 기술은 일반 뭐가 있고 전혀 그런 것들을 몰라도 그런 얘기들은 밑에 있는 참모라든지 직원들이 다 얘기해줘. 이런 얘기 했을 때 너가 거기에 결단해주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난 그게 임원이고 그게 팀장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 보통의 팀장과 임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그렇지. 우리 임원 우리 말하지 않지만 우리 어떤 임원은 이랬어 나한테. 내가 이 프로젝트 하면서 토목이 어떤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 밑에 있는 팀장보다 더 아래에 있는 직원보다 내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해가지고 지식이 지금 더 많아. 나는 그거는 자기 만족인 거고 과시욕인 것 같아. 오히려 알아도 그걸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해주고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지. 그걸 자기가 그 시간에 그거 공부하지 말고 책 읽고 생각을 개혁하고 어떻게 조직 운영을 할지, 어떻게 인사 평가 제도를 고칠지, 그런 고민을, 보상을 어떻게 해줄지 이런 고민을 해야지. 자기가 그 이슈를 심지어 전무야 전무. 그 이슈를 가져와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논문 찾고 있고, 이게 나는 여기서 진짜 문제인 것 같아. 아까 내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는 데잖아. 맞아. 이슈가 당장 어떤 이슈가 빵 터졌어.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를 데려와서 이걸 풀 수 있게 어떤 조직적인 걸 만들어줘야지. 자기가 그걸 끄집어 와가지고 고민하고 스터디하고 너가 많이 내가 많이 하는 거는 공감 아닌 것 같아. 근데 영도는 진짜 충분히, 너는 왜냐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조직 하나를 맡았을 때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잘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말했던, 아까 이 사람이 말했던 타고난 것과 길러지는 그 어떤 조건 3+4에 그런 게 없는 거야. 약간은 인성적인 부분인 거야. 인성적인.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사람, 그 건호연이라는 분도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자기가 결단하지 않고 어떤 약간 거의 만장일치제처럼. 그렇지. 조직을 그렇게 운영해 가는. 근데 필요에 따라서 어떤 긴급하게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맞아. 그런 거라서 자기가 다 알아야 된다는 전문 지식을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거기에 수렁에 빠질 것 같다라는 부분인 거지. 단 그건 달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약간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설계라든지 또는 어떤 분야 전문성을 요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리더라는 위치에 갔을 때는 어떤 그런 전문성보다는 이게 말하는
이 두루 안다는 게 그것 또한 전문성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어. 근데 그러니까 요즘 뭐 이제 엔지니어 출신 CEO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자공학 베이스로 진짜 십몇 년을 공부를 했잖아. 근데 그것도 일류 코스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도 하이브리드 인재가 된 것 같아. 그렇지. 처음에는 진짜 엔지니어 베이스 사람으로 가다가 회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하이브리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사람도 처음에 많은 챌린지가 있었겠지만 그걸 극복해낸 것 같아. 맞아. 자기의 방식으로. 맞아. 삼성이 진짜 멋있는 게 어.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는 건지 그러니까 솔직히 삼성에서 이 건호이라는 사람을 적자 부서에 계속 배치를 시키고 안 좋은 사업과 배치할 때는 진짜 이 사람을 내보내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그렇게 맞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은 정말 이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서 과감하게 투자를 한 거일 수도 있고 만약에 투자를 하면 정말 삼성은 정말 멋진 어마어마한 회사인 거지. 근데 뭐 그건 아무도 모르지. 모르지. 아무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 적자 부서에 갔다라고 사실은 가정을 하면 좀 아찔하긴 하다. 그렇지. 지금 이제 내가 옛날에 사원 같았으면은 상상도 못할 느낌인데 이제 과장 인접해가 있으니까 이제 나이가 차고 우리의 회사 생활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느낌이 좀 드는 거야. 진짜 삐끗하면 그날부로 끝이잖아. 그치. 사실은 그런 사람 주변에 윗사람들 이분들 보면 수탄데 그치. 아찔하긴 아찔하지 진짜. 솔직하게 뭐 마케팅에 맞다도 모르는데 바로 보내가지고 이 적자 팀을 어떻게 흑자로 바꾸는 게 그게 가능할까 진짜 싶기도 하다. 그리고 이게 너도 알겠지만 이 의사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이거 해보겠습니다 저거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그거 시켜주지도 않아요. 맞아. 그거를 설득하려면 또 그만한 논리를 또 가져와야 그렇지. 되고 이게 그렇게 거꾸로 깊게 생각해보면 이 사람 진짜 대단한 거지. 지금 요즘 그냥 우리 신사업 하나 뭐 수력 발전 안 하던 거 하려고 그거 하나 하려고 그래도 전부 다 어떻게 대하냐면 야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야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같이 찾아보자가 아니라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가져와. 그럼 가져가면 안 해야 되는 이유들을 또 설명을 해. 위에서는. 진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 보수적인 경영진은 약간 도전적인 그 어떤 그 방향으로 설득시키는 게 거의 뭐 불가능.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말했던 그렇게 지금 신사업하는 거에 팀장으로 갔어. 근데 내가 그냥 있는 거를 수행해 나가는 거는 몰라. 지금 이제는 사실은 어느 팀을 가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고독하고 외롭고 진짜. 같아. 맞아. 우리는 어떤 인재입니까? 얘기하세요.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하고 노력하고 해서 어쨌든 한 거. 근데 이 사람 약간 아니면 호기심이 좀 있는 것 같아. 성향이 그렇지 않아 느낌이. 딱 자기가 발전하고 배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냥 단순히 서바이벌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왜냐면 이 사람이 맨 처음 서두에 보면 자기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자신의 환경이 변하면서 그 어떤 과학자 혹은 뭔가를 배우는 호기심이 쫙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진짜 그 퀀텀 점프를 한 것 같아. 그런 느낌.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덕목 중에는 도전정신 이런 거 없네. 근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리더를
하고 싶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갖춰 있는 거고. 그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어떻게? 리더 이런 걸 다 갖춰도 어. 그러니까 리더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잖아. 주도적인 리더, 그 다음에 대응적인 리더, 그렇지. 수동적 리더, 방어적 리더 이렇게 그렇지. 나뉠 수 맞아. 있는데 이제 이걸 다 갖췄지만 요런 네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만 요 대응적 리더까지는 뭐 교육을 교육을 통해서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수동적 방어적은 조금 그렇지. 쉽지 않다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렇지. 나는 약간 대응적 스타일이 좀 강한 것 같아. 나도 대응적 면이 가는 것 같아. 그치. 주어진 목표를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수법으로만 대체하려는 유형.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실패를 최소화해서 앞선 사람들을 따라잡으려는 전형적인 패스트팔로우. 이게 전형적인 패스트팔로우의 이 느낌이 나죠. 비슷하고. 이런 스타일이 상황에 따라서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큰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치. 이런 유형의 리더가 지속적으로 변신하려는 노력을 경주한다면 주도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만약에 대응적 리더라고 한다면 그런 거를 적극적인 리더, 주도적인 리더로 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뭐 강의를 듣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전 대치. 예, 지금 그러네. 그냥 권호영 분이 본인이 이렇게 살아왔듯이 그러한 정말 적자사항이 나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주도적인 리더로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케이. 그런 성공 체험들이 쌓이면 주도적으로서 나타나는 거야. 만약에 회사를 다니다가 어떤 정말 회사에서 버려야 되는 어떤 하나의 사업부가 발생을 했거나 어떤 좀 그런 고민을 회사가 하고 있을 때 제가 저기 팀장으로 가서 저에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재교육을 시켜주지 않더라도 재교육을 스스로 어떤 그런, 근데 그런 게 주도적인 리더거든. 근데 전제 두 개가 필요한 것 같아. 첫 번째는 내가 그 사업부 자체가 비전이 있다라고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업에 대한 기본적으로 지식이 나한테 있을 때. 지식이 있을 때. 그 두 개만 있으면 나는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는 건 예를 들어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건설업에 몸담고 있으면 이 전 세계 건설 시장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되고 국내 건설 시장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 그거와 플러스 엔지니어적인 기술을 계속 함양을 시켜야 되는데 나는 둘 다 지금 사실 안 되고 있지. 근데 이 과정에서 나는 건설회사는 이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그걸 버린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경우가 뭐 생길지 안 생길지 잘 모르는 거지만 그런 느낌? 갑자기 뭐 이런 건 아니지, 뭐 우리 막 기업 계열사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지금 건설사인데 갑자기 반도체 사업 가가지고 살려봐 뭐 이런 거는 쉽지 않다는 거지. 그 우리 레벨로는 좀 어렵지. 그거는 이제 진짜. 근데 권호영 분도 사실 그런 거잖아. 그렇죠. 내 안에서의 움직인 거잖아, 그렇지. 그게 마케팅이든 제조든, 그렇지, 연구든. 근데 기본 그 대전제가 깔려 있긴 하네. 그렇지. 맞아. 어쨌든 이 사람.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리도 그래. 저쪽에 이노베이션 사장하다 보니 텔레콤 사장하다 보니 갑자기 건설로. 그거는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결단력이었을까? 건설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난 그 단순히 그냥 개인적으로 불만이지. 그렇다고 이 계열사를 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적자인 이 계열사를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그런 결단을 내서 배치를 시킨 건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인재가 본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그 리더가 없었던 거지. 믿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 중에 없었을 수 있고 포커스하는 게 뭐 회사의 성장이 아닐 수도 있지. 그냥 안정화 혹은 구조조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어쨌든 삼성전자는 키우겠다 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아까 초반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이 책을 읽고서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난 이게 딱 그냥 요거 하나였거든. 신입사원과 CEO의 그 만남에서 기억난다. 장남보다 차남을 먼저 나눌 수 없다 라고. 그래서 얘기해줘. 어떤 학생이 저는 앞으로 저는 뭐 전자회사의 CEO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뭐 MBA를 전공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어가지고라고 했더니 그 권호연 회장이 하는 말이 바로 차남을 장남보다 먼저 나올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선은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부장, 팀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들어가면 어떤 회사의 신입사원이 되고 특정 부서에 배치된다. 그리고 배치돼서 몇 년을 일해야 그 다음 과장부장으로 승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전공의 핵심 역량을 기르란 말이다. 라고 했어요. 또 있어?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독서광 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갖는 이 시간이라든지 굉장히 참 의미 있고 소중하다. 이게 단순히 우리는 재미있기도 하고 어쨌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일의 성과로도 연관이 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나는 그런 생각. 이게 진짜 옛날에 그냥 책 하나하나 빨리빨리 읽어버리고 싶었을 때는 책 다 읽고 나면 사실은 그 첫 번째는 책을 읽었다는 만족감,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 메시지는 머리에 남잖아. 이걸 3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는 왜냐면 매 장에 반복되니까. 그렇지. 하지만 이게 지금 이제 너랑 나랑 이렇게 벌써 5번째 책을 읽으면서 얘기해보니까 내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이 300페이지를 우리가 사실은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맞아. 진짜 그 생각이 들어. 왜냐면 지금은 계속 이렇게 들쳐가면서 또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딱 덮고 얘기하면 생각이 안 나요. 맞아. 그러니까 그 느낌은 내가 가지고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 어떤 스토리가 어떤 맥락이었는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려니까 안 꺼집어지나. 맞아. 근데 이게 진짜 그 어떤 생각의 프로세스가 약간 대응적으로 바뀌어 있는 것 같아. 아까 얘기하는 방향을 좀 빌리자면 받아들이고 그거를 듣고 이해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는 상태로 돼 있지만 그걸 주도적으로 끄집어내는 게 이게 지금 안 돌아가는 거야 거기는. 맞아. 나도 거기서 탁탁 막혀. 엄청나게 나는 답답함을 느껴. 나도. 그리고 내가 이 얘기한 걸 녹음한 걸 들어보잖아. 그러면은 내가 하는 얘기가 너무 추상적인 거야. 조금은 더 여기서 받은 느낌 그대로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끄집어내시는 게 느껴져. 맞아. 나도 책을 읽잖아. 그리고서 어떠한 얘기를 하고 싶은 그 느낌은 있는데 그거가 구체화된 말로 나오는 것부터 나는 너무 힘들고 좀 더 쉬운 나만의 언어로 사례로 하는 건 더 막막해.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비유로 되는 것도 어렵고 그게 심플하긴 더 어렵고 왜냐면 너무 장황해지더라고. 맞아. 얘기가 계속 장황해져. 맞아. 그래서 이게 TV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PD가 엄청나게 구성과 각색을 하고 대본을 준 거고 그치. 이 강의하는 사람들도 강의하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진짜 매주 반복해서 하다 보면 개선이 될 것 같긴 해. 개선이 될 거라고 합니다.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뭐 조직이 필요한 어떤 굵직굵직한 요소들과 그것의 아주 근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는 거의 나는 되게 찬성하는 내용들이 많았어. 근데 좀 이상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아까 우리가 지금 여기 얘기로 결론은 못 냈지만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고 그리고 내가 뭐 5년, 10년, 15년 뒤에는 또 지금과 다른 포지션에 있을 텐데 그때를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 전반에서는 그 아까 얘기했던 3+4 그거를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했다 그랬나? 어쨌든 그거를 개선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좀 하고 싶다. 뭐 그 정도? 나도 이 책을 읽고서 3+4 부분에 대해서 하나 나의 현재 상황을 정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그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바꿔가야지 노력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치. 조금 더 우리 서로 조금 디테일하게 코칭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방향성이 조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책을 통해서 굳이 우리가 경영인으로 빙의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을 경영한다는 개념으로 그렇지. 접근을 하면 지금 나는 조금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싶고 조금 더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고 주도적인 생각을 하고 싶고 또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겸손이라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마인드를 세팅해야 되고 그런 것들 맞아. 그런 것들 좋을 것 같아.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니? 변화? 그래 그런 얘기도 있었지. 항상 그래서 도전해야 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신해야 되고 그 얘기 저번 책에 있었잖아.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거기 보면은 진화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다. 맞아. 약육강식의 그래 맞아. 이거 승자 독식이 아니라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약간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이게 맞지. 약간 말하면서 저번 책에 나왔다가 그게 인생 너무 힘들어 근데 그치? 근데 그래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네 어떻게 보면 힘들다. 난 재밌어.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이 편하고 싶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진 않지만 좀 기존 거를 그냥 그대로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러지 않니? 난 완전 느낌이 달라. 어때? 나는 물론 피곤하지. 피곤하지. 피곤한 건 피곤한 거고 이거 그러니까 내가 러닝하고 있다, 배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 지금 책을 보지.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녹음한 걸 올리기 위해서 인터넷에 살펴보고 또 어떻게 올리는지 배우지. 그리고 동영상을 어떻게 편집하면 더 좋은 동영상이 되는지 이런 거 찾아보지.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나는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 예전에는 점점점 내가 세상과 멀어져 간다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직, 우리 회사라는 조직에 내가 적응하고 있을지 몰라도 조직 밖의 세상과는 단절되는 느낌이 들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책이라는 창구가 있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유튜브로 올리고 팟빵에 올리면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를 또 느끼고 또 배우고 그런 과정들이 약간의 어떤 숨을 쉬는 느낌이 좀 들어. 난 그게 딱 끊기면은 난 이전에는 좀 답답했거든. 물론 뭐 그 전에 야간대학 다니면서 거기서 배웠을 때도 그거 나름대로의 성장은 있었지만 난 요게 사실은 나는 좀 더 뭔가 창문 열고 집안에 바람 들어오는 느낌이랄까? 난 그런 느낌? 난 뭐 밖에서 친구들이랑 술 먹고 떠드는 것보다 이런 느낌이 난 더 즐거워. 그래서 이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로는 즐겁지. 아닌가? 맞아.
난 좀 그런 느낌이지. 왜냐면 이거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거 안 했으면 이미 이 5권의 책을 안 읽었을걸? 맞아. 그리고 이 5권 우리가 매번 5주 동안 같은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조금은 구체화됐고 조금은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마음이 좀 캄다운 되나? 뭐 잘 모르겠다. 난 배운 것 같아 많이. 많이 배워. 한 번씩 네가 이렇게 던져주는 질문들은 어떤 나는 내가 못한 질문들을 네가 던져줄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아 저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또 신선한 고민도 해보고 이걸 일로 생각하지 않아 난 지금 전혀. 되게 좋아. 근데 넌 약간 좀 그런 거 없다. 약간 압박을 받나 보다. 약간 압박이 있어. 그러니까 일에 대한 압박이보다 잘하고 싶다는 압박이 있어. 잘하고 싶다. 뭘 잘하고 싶나? 더 잘 얘기하고 싶고, 더 잘 정리하고 싶고. 그건 나도 그건 있지. 근데 그런 게 너무 안 돼 답답한 거에 대한 압박이 있어. 뭔가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에 또 잘하지라는 의견이 되는데 조금씩 개선해 가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성격상 뭔가 이게 두려움. 근데 이거 내가 니를 알고 지 꽤 됐잖아. 항상 네가 제시하는 문제야. 그렇지. 군대 우리 군부대 있을 진짜? 때도 상무대 있을 때도 그래? 너가 회사 있을 때도 항상 네가 제시하는 문제야. 네가 가지고 가는 어떤 네 스스로의 그 기대치? 스스로의 불만족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러니까 네가 경영자라고 딱 따지면은 회사를 요번 1조짜리 회사를 너 10조로 만들고 싶은 거야 지금. 근데 솔직하게 이 회사는 3조밖에 만들 수가 없어. 약간 진짜 좀 극단화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느낌. 근데 3조만 해도 잘한 거야. 너는 이 7조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것 같아. 맞아. 널 알아온 그 10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냐? 맞아. 물론 그래서 네가 좋은 결과를 내긴 했지. 근데 조금은 이 권호연 회장이 얘기했듯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비즈니스는 없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누구나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 일의 순서가 있을 뿐이지. 순수만 있을 뿐이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맞는 거야. 나도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잖아. 근데 나는 계속 가지를 치고 있거든 지금. 진짜 그래. 어. 일을 할 때도 그래. 이것도 하면 되고 저것도 하면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아니 물론 그건 좋지. 그건 좋은데 그걸로 널 힘들게 하면 안 힘들게 되지. 하고. 맞아. 힘들게 하고 뭐 하나 더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계속 그랬구나. 계속 그랬어. 근데 결론적으로 봐봐. 성무대에서도 사실은 뭐 너 성적 좋았지. 근데 네가 원했던 건 1등이겠지. 하지만 뭐 맞아 3등인가 뭐 했잖아 5등인가. 근데 그게 뭐 그러니까 1등을 목표로 했을 때에 네가 들여야 되는 노력과 시간과 네 현재 스테이터스가 아니었던 거야. 돌아서 생각해보면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네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메소돌로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1등을 원하는 거지. 그렇지.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나는 프로덕티비티에 대해서도 되게 나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생산성. 근데 생산성에 사람이 함몰되면 너무 인생이 각박해져. 근데 그거는 이제 그래도 놓칠 수가 없잖아. 근데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첫 번째는 자기의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타겟 자체를 조금 마이크로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진짜 그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 내가 지금 내가 얼더웨이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 똑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많이 해서 숙달됐을 수는 있지만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
그러니까 차원으로 따지면 1, 2, 3, 4, 5차원이 있는데 니는 한 3차원으로 계속 그거를 반복하면서 좋은 아웃풋을 내는 걸로 니 프로시저를 하나 가지고 있어. 니 무기를. 그걸로도 뭐 반에서 5등, 3등까지 할 수 있어. 근데 네가 원하는 게 1등이야. 그러면은 프로덕티비티라든가 하여튼 그 외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왜 그럴까라는 고민보다 여기서는 자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고 전 책에서는 얘기했지만 그 현재 스테이터스를 명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래 그것에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솔루션들, 조금 다른 그 방법들이 필요한 거지. 그 변형하는 노력을 안 하면 계속 같은 고민에 함몰돼서 벗어나올 수 없어. 지금 너랑 나랑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있잖아. 이런 것 자체도 그 프로덕티비티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뭐 심플하게는 뭐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내가 말이 많았다 가지고. 거기에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묶여 있었던 것 같아. 맞아. 항상 그래. 항상. 근데 그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면 그 불만족이 네 삶의 그 해피니스를 망쳐. 맞아. 삶의 그 셀스팩션을 되게 내가 자꾸 왜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 왜 그 삶의 만족도를 되게 저감시켜. 맞아. 정확해.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너한테는 정말 풀어야 될 숙제고 풀 수 있는 숙제. 좀 구체적으로 약간 일목요연하게 딱딱딱 얘기해 줄 수 있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러면 나는 그거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기 어렵고 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 내 친구랑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몇 년 동안 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데는 나의 노력도 있었지만 상황도 필요했고 시간도 필요했고 예전 같았으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뭐 팀원이 있으면 뭐 팀원 10명이 다 소중하고 그 사람들은 다 보석이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거든. 물론 다 중요하지만 경중을 따져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내 가치라든가 생각의 방향들이 많이 바뀌어 왔는데 내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사업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바꿨다. 계속 하여튼 조정을 해왔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조정을 해왔다는 건데 영석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 임원이 됐는데 일하는 양은 느린 거와 비슷한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사업도 했지. 나 같은 경우는 뭐 사업 했다 자랑이 아니라 그 실패도 했지. 뭐 그러면서 뭐 또 벤처도 했지. 그다음에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기획하면서도 보고 제안도 했지. 사업하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업 제안서 같은 거 쓰면서 막 뭐 몇백만 원 빌려주세요 이런 것도 해봤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구나 라는 걸 느껴왔던 나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느낀 한계들이 네가 아까 지적해준 그 PL식 같은 어떤 지식을 빨리 습득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내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내가 되게 많이 절감한 거고 마지막에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계속 그걸 바꿔가는 과정이고 그걸 위해서 이걸 또 하는 거고. 도움이 되나 모르겠다. 너무 좀 상황은 알겠어. 나의 현재 그런 모습이었구나라는 말인데 어떻게 바꿔가지?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까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약간 본성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사고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마음의 어떤 그런 가짐 자체가 이거를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냥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라는 부분이 좀 고민이 되네. 그것조차도 자기한테 맞는 방식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혼자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거는 거의 그걸 혼자 하게 되면 또 결국은 자기만의 방식에 빠지는 거. 겸손하지 않는 거지. 요 초격차에서 얘기하는 계속 그 자기 창문을 열어요. 거기서 좀 좋은 방법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뭐 나도 비슷하게. 아 근데 솔직하게 뭐 그 네가 항상 상담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그 너 현재 스테이터스와 너의 퍼포먼스 자체가 나쁘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네가 원하는 게 다르단 말이지. 그거랑 조금 그러니까 그게 네가 나한테 말하는 피해의식이랑 비슷한 걸 수 있어. 너가 너에게 가진 피해의식. 그치? 너는 그걸 극복해내고 싶은데 맞아. 이것만 극복하면 뭔가 풀릴 것 같은데 맞아. 하지만 넌 나한테 너는 뭐 이렇게 되면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 주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너를 보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즘은 기억력에 대한 유튜브를 꾸준히 봐. 기억력. 나는 기억력, 습득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어떤 생각을 조금 더 내가 느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걸 되게 계속 봐. 옛날에는 바꾸고 싶다 이걸로 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그걸 출력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뭐지라는 탐색을 계속 한단 말이야.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매번 또 5번이나 반복하지만 이걸 읽으면서 출력하는 방식을 또 동시에 내가 탑재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그러면서 또 그래서 내가 하기 전에 서머리도 해보고 그런 것도 다 나는 내 1년에 내 나를 극복하기 위한 또 나의 숙제가 또 여기 또 녹혀져 있는 거고 나는 그런 극복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렇게